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 출제 경향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많이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중보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학 쪽이죠. 역학. 자, 그럼 역학에서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계산 문제에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민감도라든지 뭐 특기도 이런 거 나오고 또는 비교 위험도 또는 귀속 위험도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는 맞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맞아 주셔야 수험생들의 예의가 이제 바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맨날 배웠던 기술 역학, 그죠? 그리고 분석 역학. 자, 특히 분석 역학 중에서 기억나는 거 코호트 연구, 또 코호트 연구,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사적 코호트 연구. 예, 이런 것들도 대부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정 감염병들. 그래서 요새는 법정 감염병이 강론으로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세균성 이질이 나온다거나, 뭐 홍역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질병이 강론별로 한 개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퇴행성 질환들, 뭐 암이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고혈압의 기준치, 당뇨의 기준치를 그냥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보통 역학은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또는 적어도 3문제 정도는 나와. 그래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게 역학이다. 그래서 역학은 엄청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환경 쪽이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지금 환경보건을 하고 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환경부분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에서는 대부분 크게 공기하고 그 다음에 물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하면 공기의 개념, 뭐 공기의 구성 성분이라든지 이런 개념 쪽에 이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실내 오염, 그 다음이 대기오염. 근데 환경 부분 공부하시다 보면 외울 게 엄청 많다. 숫자도 많고 수치도 많고 엄청 많다.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예, 외우셔야 돼. 그래서 틈틈이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물도 역시 이제 개념 쪽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오염. 근데 물의 오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공기 쪽에 실내오염, 대기오염만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일단 물 쪽도 대부분 상수, 뭐 하수 처리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쪽도 물론 역학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한 3개 또는 4개 정도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식품위생. 그 다음이 영양. 이 2개가 합쳐져서 예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거의 5문제 정도까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공이신 분들은 뭐 대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작년에 한 문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도 2문제 넣지 또는 3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식중독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식중독. 그 다음으로 단순하게 외울 게 뭐 비타민 A는 무슨 영향을 주고 비타민 D는 뭐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치 또는 그거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을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식중독은 그렇게 암기할 건 아니고 나머지 영양 쪽에서 좀 암기할 게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개념 쪽에 얘가 나올 거예요. 공중보건의 개념에는 이제 역사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역사도 좀 종종 나옵니다. 1-2문제 정도는 나오는 거고요. 역사 부분. 그 다음이 이제 우리 1차 보건의료하고 국민건강증진. 건강증진. 물론 이 중에서 건강증진이 훨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건강증진 중에 하나인 헬스플랜 2020. 시험 문제 엄청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념 부분도 2개 내지 3개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행정 쪽이에요. 자, 한때는요, 보건행정하고 공중보건 문제를 풀 때 이게 공중보건 문제야, 보건행정 문제야 헷갈릴 정도로 2개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걸 좀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정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조금 나오진 않고 그래서 2개 정도는 꼭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나오는 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매번 나옵니다.
근데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국가에서 밀고 있는 게 노인장애 요양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 의사들한테 주는 그 뭐 해이벌 수가제 이런 거, 지불보상제도요. 지불보상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건강보험을 완벽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이론에서 항상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거의 한 문제, 두 문제.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 기타, 6번째 기타 부분에 보시면 이제 학교, 뭐 교육 이런 쪽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잊어버릴만 하면 이런 거 있어라고 슬쩍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뭐 기생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쪽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매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꼭 나오고, 그냥 성인, 그 다음에 정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잊을만 하면 툭툭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한 출제 경향에 대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 이론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 오늘 이제부터 할 거죠. 그리고 단원별,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접근에 들어갈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론이 3개월 과정이니까 이거 3개월 끝났어. 그 다음부터 이론 안 해도 되잖아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이론은 꼭 내일이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그럼 그날 저녁까지 꼭 손에 이렇게 놓지를 않아야 되는 게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론은 달달달 자꾸 반복. 그래서 저는 이론은 무한 반복을 해라.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무한 반복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시면 항상 18대 2의 법칙을 고수하고 있다. 자, 18은 뭐냐면, 그동안 이론을 충분히 공부했어. 그러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게 18문제. 그럼 나머지 2문제는 이건 뜬금없이 막 어떤 구석이 처박혀 있는 게 뜬금없이 딱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까지 맞을 수 있는 건 이건 진짜 운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은 18개를 무난하게 맞아야지 합격에 당락이 된다. 물론 이게 운이 좋아서 내가 하나 더 맞아서 11개, 그럼 당연히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 2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에 접근을 하긴 할 겁니다. 하여튼 기출문제를 쭉 푸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18개의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하시되, 자, 이거 기출문제 항상 풀어갖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푸냐면 보통 1시간에 20문제 정도 풀거든요. 근데 많으면 한 30문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시간 하니까 60문제 또는 많게는 90문제까지 미리 풀어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보다가 쉬운 거는 답만 알려드리고 조금 어려운 거는 좀 설명까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론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 보시면 유인물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유인물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유인물이 아니라 가로놓기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답을 쓰지 마세요라고 해도 꼭 답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거를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사진을 찍으세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그다음 답이 없는 거, 답이 없는 걸 스마트폰 사진 찍어서 여기다 답을 쓰시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화면을 열어보는 거야. 내가 계속 생각이 안 났던 것들은. 그래서 계속 무한 반복하면 이것도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로놓기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매번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치? 이 정도만 잔소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딱 나오는 게 헬스플랜 2020이 나옵니다. 자, 헬스플랜은 지금 몇 차예요? 4차지. 근데 지금은 헬스플랜 4차니까 4차만 문제 나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번에는 3차고 4차를 구분하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다 이양하는 게 외우셔야 돼. 자, 헬스플랜 2020은 1차가 있었고,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지금은 4차예요. 자, 1차 몇 년에 시작했을까요?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때는 좀 짧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래서 요 1차 이름이 2차 이름이 헬스플랜 2010이에요. 2010년까지 하겠다라는 거였었죠. 그치? 자, 3차는 2011년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2015년까지. 그리고 4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헬스 플랜 2020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목만 보면 10년짜리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 그런데 도중에 쓱쓱쓱 수정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5년짜리 계획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3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3차를 이제 발표했다. 자, 다음 중요 내용 중 건강생활 실천 확산. 건강생활 실천 확산이 대부분 사업 분야에서 맨 앞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 그게 뭐였었냐면 답은 3번이죠. 자, 신체활동 절주. 그거 말고 또 있었는데 2개. 금연, 영양. 요 4개가 묶어서 건강생활 실천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요거 유의물 잠깐 볼게요. 자, 3차 헬스플랜 2020 비전 목표 2개입니다.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확보 요 2개고요. 이거는 1차, 2차, 3차, 4차 다 똑같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2개는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아. 자, 2010, 2010년 때는 건강 수명이 72세였거든요. 그리고 목표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좀 높이 상향 조정했죠. 75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 형평성 확보는 그 밑에 보이시죠? 사회 계층별 사망률, 건강 행태의 차이를 감소하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나온 적 있었을 거예요. 건강 형평성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사회 계층별 사망률 그리고 건강 행태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업 분야 아까 조금 전에 시험 문제 봤었던 거기 건강생활 실천 확산 요 4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성퇴행성 시험 문제 당연히 나왔었습니다. 감염 질환도 나왔고, 그다음에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도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밑에 4차가 있죠? 3차하고 4차를 구분할게요. 건강생활 실천 확산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만성퇴행성 질환도 거의 비슷하지요. 있나요?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자, 감염성 질환도 다 똑같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개인,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보세요.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지금 뭐가 없어요? 다문화가 없어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 건강 관리 안 해주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다문화를 따로 띄면 그게 일종의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도 거기 안에 모성도 있고 애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모성, 영유아, 건강이면 되지 다문화를 따로 뜰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안전환경에 뭐가 없어졌어요? 건강 영양 평가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체계 관리라고 해서 이게 좀 하나 생겼다. 그래서 3차, 4차가 이게 좀 변화가 됐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더불어서 1차, 2차 같이 볼게요. 자, 1차, 2차 조금 뒤로 가셔야 되겠다. 뒷장으로 가시면 뒷장이 1차, 2차. 자, 건강생활의 실천 확산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운동이 지금은 신체활동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고분이 좀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는 만성하고 감염성 질환을 구분했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그래서 여기 안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암서부터 뭐 결핵 이런 거 다 집어넣었었고요.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도 되게 작아요, 인구가. 그치? 5개 인구. 그리고 건강 환경 조성이라 그래서 안전 환경이 없어. 건강 형평성 확보. 이런 식으로 해서 1, 2차를 외우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3, 4차만이라도 구분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1, 2차까지 해서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3, 4차는 구분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라고. 자, 봅시다. 다시. 하여튼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현대의학의 시조로 불리우며 광견병 백신과 저온살. 여기서 힌트는 저온살균법. 자, 이게 뭘까요? 파스테르지? 파스테르. 자, 그럼 우리 이미 공부하셨으니까 스노우 하면은 뭐 콜레라의 역학조사. 콜레라 역학조사. 콜레라 균을 발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균 발견한 사람은 누군데요? 코흐. 코흐가 균을 발견한 사람. 자, 페텐코프 누구세요? 실험 위생학의 아버지. 그죠? 프랭크 하면은 완전한 경찰 체계. 그죠? 그 정도는 대표적으로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았죠? 자, 유인물 갖고 왔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역사 그래서 좀 정리를 했는데 앞에를 다 띄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진 찍어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돼. 일단 고데기,
에서 가면은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중에서 자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 이 책을 쓰신 분 누구세요? 히포크라테스. 그렇죠? 이분은 뭐 때문에 유명해요? 장기설 때문에 유명하지요. 자, 그러면 로마로 갑니다. 이러한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계승시킨 사람 누구세요? 갈렌. 또 갈렌은 무슨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죠? 위생학. 그렇죠? 자,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최초의 위생법전 뭐예요? 응? 아니 함무라비 법전 아니지. 예? 레위기. 그렇죠? 그래서 식품 선택, 쓰레기 처리 등등등. 하여튼 위생법전, 최초의 위생법전 레위기. 자, 이건 모세가 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가지를 뭐 돌에다 세웠다. 돌에다 이렇게 뭐 저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함무라비 대왕의 무슨 법전? 함무라비 법전. 얘는 뭐 때문에 유명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자, 이집트 가면은 자, 신부면서 의사였었던 분. 예, 이모텝. 영화에도 나오셨던 분. 자,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의학사전 파필루스. 여기가 고데기입니다. 고데기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중세기로 갈게요. 중세기 별명 좀 붙여주세요. 중세기. 암흑기. 그치? 또는 감염병 만연기. 그죠? 감염병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감염병 만연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감염병에 대해서 나열을 해야 되겠죠? 성지 순례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콜레라. 자,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으로 발생한 거, 한센병 또는 납병.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유럽 정복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염병, 페스트. 자, 세계 최초의 검역법 연도 1383년. 어느 나라죠? 프랑스 마르세유. 자, 일반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생술, 살레르노 양생술. 누구랑 대조적이었었어요? 응? 누구랑? 히포크라테스의 양생술하고는 대조적이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요게 중세기. 그는 이제 근세기로 갑니다. 근세기는 대부분 시험 문제에 근세기라고 나오지 않아? 뭘로 나올까요? 여명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시험 문제 여명기 하면 근세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명기는 다시 둘로 나뉘는 건 아시죠? 어떻게? 중상주의, 계몽주의로 나뉩니다. 중상주의, 계몽주의. 그런데 이 중에서 산업혁명은 어느 주의에 속해? 산업혁명. 계몽주의에 속합니다. 그럼 중상주의는요? 르네상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느 게 먼저예요? 역사적으로 중상주의가 먼저야. 그리고 계몽주의가 뒤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 들어갑니다. 직업병에 져서 라마찌니. 자, 최초의 국세 조사한 나라. 스웨덴이죠. 스웨덴. 몇 년이냐면 1686년. 1686이에요. 또 1749도 다닐 거예요. 1749. 자, 1686. 또 하나 1749.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686은 뭐예요? 동태. 그리고 1749는 정태. 하여튼 스웨덴입니다. 최초의 국제조사. 자, 세 번째는 다 대답해 주셔야 돼. 열병 보고서. 누구세요? 채드윅. 최초의 공중보건법의 탄생 계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제정 공포된 게 몇 년? 1848년. 1848. 꼭 외워두셔야 돼. 자, 우두종두법 개발한 사람. 제너.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언급했던 이분. 자, 완전한 의사경찰 체계. 누구세요? 프랭크. 자, 현미경 발견한 사람. 레벤훅.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두 사람 또 같이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얀센. 또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몰라. 또 한 사람? 얀센밖에 몰라요? 얀센하고 레벤훅? 이거밖에 없어요? 응? 콜럼버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현미경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대안렌즈, 대물렌즈 만들어지고 통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레벤훅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레벤훅만 있는 거고요. 얀센 형제부터 시작하고 콜럼버스부터 시작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요 세 사람을 같이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영국의 의사인데
자, 오염된 공기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서, 물론 그 전에 주장한 사람 있지요. 근데 이 사람도 또 그거를 거기에 이제 그쪽이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랬지? 영어로? 예? 장기설은 알아요. 근데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라리아야? 뭔 소리야? 미아스마 시어리.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거 왜 그래? 자, 미아스마 시어리. 이게 장기설이에요.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설을 주장했다. 미아스마 시어리를 주장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 누구세요? 베잘리우스.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 피넬. 자, 근세기에서 지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근세기 앞자만 따서 우리 뭐 했었었죠? 앞자만 따서 말도 안 되지만 라이트, 레프트, 아니 프론트에 나라 뭐를? JC, TV를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세기, 여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대기로 갈게요. 자, 근대기 별명 좀 붙여주세요. 근대기. 황리기 또는 세균학설 시대. 얘가 연도가 좀 짧다 그러지 않았어요? 몇 년부터?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짧다 그랬습니다. 자, 위생학 교실, 실험 위생학을 확립시킨 사람 페텐코프. 자, 보건소 제도의 효시 윌리엄 라스본. 자,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 스노우. 자, 세계 최초의 근로자 질병보험법 비스마르크. 현대의학의 창시자 장기설을 폐기 처분한 사람 네, 누구세요?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균을 발견한 게 아니라 백신입니다. 파스테르죠. 파스테르. 자, 그 다음에 결핵균, 콜레라균, 드디어 균 발견한 사람 코후. 근대의학의 창시자. 이게 헷갈린다 그랬죠. 그렇죠?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어떤 사람들은 파스테르를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코후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코후를 근대의학의 아버지라 창시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파스테르를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 코후하고 파스테르하고 누가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때 근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대의학의 아버지, 근대의학의 창시자라고 하자. 그러면 그때 코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랬는데 코우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떤 학자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코우를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파스텔은 그보다 조금 더 크니까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주장한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문제를 내시는지 몰라서 요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또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 하여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질병보험법, 노동재해보험법, 노령, 폐질, 유족연금 요 세 개 만드신 분, 예, 또 나옵니다. 비스마르크. 자, 산옥열 예방에 공헌한 바가 큰 거 누구세요? 홈즈. 여기까지가 근대기입니다. 자, 근대기 외울 때 우리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랬어요? B, P, P, H, S, K, W. 앞자만 따서 외우셔야 했습니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자, 현대기 별명 좀 붙여주세요. 현대기. 탈미생물학 시대. 몇 년 이후예요? 1900년 이후. 자, 요거는 다 아시겠지 뭐. WHO 발종 연도 1148년 4월 7일. 자, 공중보건학에 관한 정의를 한 사람 되게 유명하신 분. 윈슬로우 교수. 자, 최초의 보건부를 설립한 연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같은 거요. 자, 당연히 영국에서 설립이 됐을 겁니다. 이게 1919년 1919. 자, 유엔 산하 유넵 유엔 환경계획기구 기억하시죠? 이게 설립된 게 1973년.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WHO가 천연두 두창이 이제 이 지구는 없다라고 근절을 선언한 게
1979년. 1979.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헤매는 거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 한번 연습했고요. 다시 봅시다. 이제 3번. 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 자, 오타와 헌장. 오타와 헌장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오타. 어느 나라예요? 캐나다의 오타와. 이거 뭐랑 관련된 거예요? 1차 보건의료예요? 건강증진이에요? 건강증진 개념입니다. 자, 건강증진 개념은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영역의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결정의 결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하고 정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당연히 답은 2번이죠.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우리 오타와 헌장에서 5개 정책 제시한 건 아시죠? 예, 우리 이것도 정리하고 갑시다. 처음부터 막 암기 얘기하니까 지금 막 포기하신 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외우셔야 돼. 자, 우리 1차 보건의료하고 1차 보건의료, 그 다음이 건강증진 2개 구분하겠습니다. 자, 요게 백그라운드가 됐던 국제회의. 자, 1차 보건 회의. 자, 연도도 얘기해 주실래요? 1978년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자, 건강증진은요. 1986년 캐나다의 오타와 회의. 자, 이걸 우리나라는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자, 1차 보건에 관련된 법. 응? 예. 1980년에 농특법. 그러면 건강증진은요? 예. 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1차 보건을 행한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 1차 보건을 행한 사람 누구세요? 응?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요 일을 했고요. 자, 그리고 건강증진 행할 사람. 보건교육사가 이제 행할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1차 보건의료의 개념 기억하시나요?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는 아니고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5개 중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5개 중에. 1차 보건의료의 개념. 응? 응?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 적극적인 참여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 참여. 그 다음에 과학적이되 수용 가능한 방법에 의거해서. 수용 가능한 방법. 그 다음이 지불 능력. 지불 보상 능력. 지불 보상 능력에 맞게.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치?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예, 요게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건강증진은 5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5대 정책. 5대 정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이 공공정책 수립. 공공정책 수립. 두 번째가 건강지향적인 환경조성. 환경조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상관없이, 순서 상관없이 그냥 외우시면 돼. 자, 세 번째 뭐 생각나세요? 지역 주민의 활동 강화. 활동 강화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어요? 개개인의 기술 개발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동안의 루트를 바꿔야 된다. 그게 뭐였었죠? 그러니까 보건의료 방향의 재설정. 방향의 재설정 있었습니다. 요게 5개인데 요 2개는 꼭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냐면 자, 캐나다 오타와가 1차였거든요. 2차 때 뭐를 강조했어요? 공공정책을 강조했어요. 3차 때는 뭐를 강조했어? 환경조성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이건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머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에 또 시험에서 단골 문제가 4개의 A 있었었죠. A로 시작하는 거. 얘는 3가지. 자, 4개의 A는 나중에 볼 거고 3가지라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 뭘까요? 옹호, 또 역량 강화, 또 연합. 요 3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요 2개를 꼭 비교해서 기억하셔라 라고 보시면 돼. 쓰실 필요는 없는데 책에 여기 유인물에 있을 텐데. 자, 볼게요. 유인물에. 자, 유인물을 보시면 1차 캐나다 오타와에 때 5가지 기본 정책, 기본 활동 5개 써놨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대로라도 외우자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3대 원칙. 옹호, 역량 강화, 연합.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로 가면은, 자, 78년에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했었었고, 아, 그걸 안 했구나. 자, 여기에 1차 보건의료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핵심이 되는 단어. 예, 건강권. 그런데 그래서 건강증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생활 양식의 변화. 생활 양식이 생활 습관이라는 건 아시죠? 생활 양식의 변화예요. 그러면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뭔데요? 가장 좋은 수단. 보건교육. 보건교육. 얘네 둘은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거기 유인물에 가로 2번에 보시면 건강은 기본권이며 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고요. 그리고 1차 보건의료의 개념 1번부터 5번까지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이고 과학적일 때 수용 가능한 방법에 근거해서. 두 번째,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무슨 장벽을 없앴냐면 심리적 장벽을 없앤 거예요. 아, 심리적 장벽을 없앴구나. 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그들의 지불 능력에 맞게. 자, 그들의 지불 능력에 맞게니까 무슨 접근성을 높인 거예요? 경제적 접근성을 높인 거예요. 경제적 접근성.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필수적인 건강관리 사업. 아, 가장 가까운 위치, 무슨 접근성을 높인 거예요? 지리적 접근성을 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경제적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을 높인 게 1차 보건의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차 보건의료 사업, 그 밑에 있고요. 자, 4A 있습니다. 4개 A,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 어셉시블 접근성, 어셉터블 수용 가능성, 어베일러블 주민 참여, 어포더블 지불 부담 능력.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셔야 돼. 요거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이, 그 밑에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 그러니까 1차 건강 문제는 1차 보건의료. 그렇지? 그리고 2차 건강 문제는 2차 보건의료. 그럼 1차 보건의료는 뭔데?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 사업, 풍토병 관리, 예방접종, 식수위생. 그리고 2차 보건의료는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응급 또는 급성 또는 입원 환자. 3차는 재활.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좀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 가로놓기 나와 있네요.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둘 중에 하나를 답을 쓰시는 거야. 이것도 다 쓰실라. 자, 번호 붙입시다. 1차 보건의료 1번, 건강증진 2번. 자, 붙입시다. 건강의 이론 공공정책 수립 몇 번? 2번. 개개인의 기술 개발 2번. 자,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과 기술에 근거해서 1번. 지역사회 활동 강화 2번.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1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필수적인 건강관리 사업 1번.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1번. 보건의료 사업의 방향제 설정 2번. 그들의 지불 능력에 맞게 1번. 네. 자, 밑에도 같이 봅시다. 이거는 1차, 2차, 3차 보건의료. 아까 조금 전에 봤거든요. 풍토병 관리 1차. 장기 요양 3차. 모자보건 1차. 급성질환 2차. 예방접종 1차. 재활 3차. 식수위생 1차. 응급처치료하는 질병 2차.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했습니다. 다시 봅시다, 이제. 자, 3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여태까지 3번 풀었습니다. 이제 4번 들어갈게요. 자, 3차 헬스플랜 2020의 총괄 목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 아까 목표 2개 있었었죠. 답은 1번이 있죠. 건강 형평성 제고고 또 하나. 네, 건강 수명의 연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거. 이런 거는 그냥 감으로 잡으셔야 돼. 답은 몇 번일까요? 감으로. 1번이죠. 전문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누가 중요한 건데? 공중보건은. 지역 주민이 중요한 거예요. 지역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이에요. 자, 공중보건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했대요. 그죠? 이 중에 여명기 하면 우리가 읽은 어느 기? 근세기. 근세기 하면 몇 년부터 몇 년?
1500년부터 1850년까지 대한 겁니다. 자, 페텐코프 있었었죠. 근세기. 그치? 맞는 것 같아. 페텐코프, 근대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제 근세기를 지금 물어보니까. 자, 윌리엄 라스본, 네, 근대기. 이 사람 간호사는 아닙니다. 근데 간호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3번에 존 스노우 하면은 근대기. 그러면 나머지는 근세기. 네, 답은 4번이래. 그래서 옆에 있는 거 읽어보나 마나 앞에 사람만 갖고도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7번입니다. 건강 개념의 변화 추이로 올바르지 못한 거. 이런 거는 굳이 안 가르쳐 드려도 금방 아셔야 돼. 자, 불연속이었다. 연속으로 갔습니다. 맞아요. 불연속의 대표적인 건강 개념을 제시하는데 어딜까요? WHO. WHO는 무슨 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딱딱 끊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연속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구세요? 던. 하여튼 불연속에서 연속으로 변화가 됐고요. 생태학적에서 병리학적. 생태학 하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 생태. 환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태에서 병리로 갔어요? 아니지. 병리에서 생태로 갔겠지. 답은 2번이고요. 자, 절대에서 상대. 맞죠? 자, 상대라는 건 그거예요. 작년에 나랑 비교해서, 이웃집 할머니랑 비교해서 난 괜찮아.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치? 하여튼 절대에서 상대로 갔고요. 정적에서 동쪽으로 갔다. 맞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자, 건강의 개념이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자, 심신,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지? 이원론부터 시작했어. 이걸 무슨 개념이라고 할까요? 신체 개념이라고 하죠. 신체 개념. 몇 세기? 응? 19세기 이전. 이제 18세기 이쪽이겠지. 그 다음에 심신 이론론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심신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19세기. 그 다음이 생활 개념으로 됩니다. 생활 개념. 이게 뭐냐면 20세기. 그죠? 생활 개념하면 뭐가 더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신체, 그리고 정신, 또 사회. 이게 생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 더 집으면 나중에 또 역사 흘러서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응? 영적 개념으로 갈 거예요. 영적 개념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영적 개념 하나 나오면 그건 뒤쪽으로 몰아넣으셔야 돼.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보자. 예전에는 운명론이었어요. 운명. 나는 아프게 태어났나 봐. 팔짱가 봐. 그래서 운명론이었다가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사회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거야. 사회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치? 질병은.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요게 나와 있는 게 어디 있냐면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자, 유인물 보시면 열심히 썼는데 여기 있지? 신체, 심신, 생활 개념, 정적에서 동적, 병리에서 생태학, 그리고 불연속에서 연속, 예전에 운명적인 사고였다가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 두시고요. 자, 되셨죠? 너무 빠르진 않죠? 여기 다 풀이 또 죽으셔서 금세 풀이 죽었네. 큰일 났어. 제가 분명히 이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거든요. 좀 외우시라고. 자, 볼게요. 7번은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8번이에요. 자, 리벨 클락 되게 유명하신 분 나오죠? 자, 리벨 클락도 정리 좀 합시다. 우리 유인물에는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라고요. 쓰시면 힘들잖아요. 자, 리벨 클락 하면 모두 몇 단계를 제시했었어요? 5단계지? 처음에는 비병원성기. 자, 그 다음이 초기 병원성기. 그 다음이 불현성 감염기. 그 다음이 현성 감염기. 마지막이 재활기. 였었습니다. 자, 비병원성기 하면은 무슨 예방을 할까? 응? 무슨 예방할까? 어떤 행위? 그러니까 적극적 예방. 적극적 예방. 그 다음에 초기 병원성기는 소극적 예방. 그래서 예방접종 맞는 게 뭐예요? 초기 병원성기가 예방접종 맞는 것 같아요. 자, 불현성 하면은 조기 검진, 그치? 조기 발견, 그치? 그 다음에 현성은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시험 문제는 조기 악화 방지를 위한, 그건 틀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고, 재활은 말 그대로 재활. 그럼 1차 예방은 어디를 더해서 1차? 얘네 두 개를 더해서 1차. 얘네 두 개를 더해서 2차. 얘는 3차. 라고 보시면 돼. 자, 리벨 클락입니다. 질병 예방 대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선별검사는 2차이다. 선별검사가 뭐예요? 조기검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별검사. 이제 집단검진을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왜 선별검사라고 하냐면, 집단검사 결과 내가 혈압이 높아. 그럼 나 고혈압 환자야? 그게 아니라 혈압이 높다, 낮다만 선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별검사고, 이건 집단검사를 얘기하는 거고, 2차예요. 예방접종은 1차. 예, 맞아요. 자녀기능 향상이 뭔지는 아시죠? 예, 3차. 그러면 재활은 3차.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9번입니다. 리벨 클락이 제시한 질병의 잔서 5단계 중에서 병원체에 대한 숙주의 반응이 시작되는 조기 병적 변화기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건강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조기 병적 변화기 어느 단계일까? 얘는 건강한 거예요. 얘도 건강하고 얘가 조기 병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가장 좋은 건 조기 검진. 그렇죠? 그래서 조기 진단 답이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4번이고요. 자, WHO 건강의 정의 중에서 사회적 안녕 들어갑니다. 자, 범죄가 없고 사회질서가 잘 유지된 거. 좋은 말이겠지. 보온으로 자원과 조직이 잘 갖춰진 선진국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잘 되는 선진국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는 상태. 금방 아시죠? 답은 4번. 사회적인 안녕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역할을 잘하면 사회적인 건강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11번입니다. 리벨 클락이 예방 중 2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 자, 우리 심심하니까 다 해봅시다. 물리치료 3차, 악화방지 치료 2차, 예방접종 1차, 자녀기능 개발 3차. 이거는 아까도 나왔던 단어가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에요. 자, 12번입니다. 건강 증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개인의 건강 문제 행동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책이 필요하다. 이게 느낌이 문책이라는 게 좀 기분이 나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볼게요. 2번. 자, 건강진의 3대 원칙, 옹호, 역량 강화, 연합. 맞죠? 자, 세 번째입니다. 현대인의 사망, 질병의 근원 원인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양식. 맞죠? 생활 습관. 자, WHO는 86년에 오타와 한정을 발표했다. 맞죠? 아, 답은 1번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 자, 잠깐만 유인물 좀 보고 해결하고 합시다. 자, 유인물 보시면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개념 아예 보기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1번 보시면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밑에.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개념,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능률을 중시하는 사람, 인슬로우. 자, 2번입니다.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 항상성, 누구세요? 버나드.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던. 자, 건강은, 요 4개의 영역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고 주장한 사람, 라논드. 5번째입니다. 이거는 모형을 얘기해.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뭘까요? 생태학적 모형. 6번째입니다. 환경, 생활습관, 인체생리, 보건료 시스템. 4개 다 나오네요. 무슨 모형? 총체적 모형. 자, 7번째입니다.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시하는 거. 네, 총체적 모델에서도 개인의 행태를 중요시 여긴 해. 근데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7번은 뭘 할까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생태학적 모형 하면은,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모형입니다.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델. 또 하나가 사회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체적 모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의학적 하면 뭐와 뭐의 관계? 숙주, 그 다음에 병원체 간의 문제. 그리고 얘는 숙주, 병원체, 그 다음에 환경. 사회생태학 하면은 숙주하고 병원 묶어서 환경하고 또 하나가 개인 행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총체적 하면은 숙주가 뭘로 내려왔어요? 인체 생리로 내려왔을 겁니다. 인체 생리. 환경은 그대로 환경. 자, 개인 행태는 생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왔고요. 또 하나가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예요. 그래서 개인 행태를 중요시 여긴 거는 사회 생태고 생활 습관 역시 총체적 먼저 두 개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겁니다. 자, 하여튼 7번은 사회생태학적 모델이고요. 자, 8번입니다. 정신, 육체 이원론에서 출발한 모형으로 병원체 숙주 간의 관계를 다룬 모형. 생의학적 모델.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WHO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 자, 1번, 세 개 중에 1번 보건학적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해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대. 이거 뭘까요? 네? 자, 쾌적한 공해 없는 환경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 이게 신체적 건강이에요. 신체적 건강. 자,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의 모습과 현실적인 나, 자신의 모습인 현재의 나를 비교할 때 건강, 그러니까 그게 일치가 돼. 그럼 건강한 상태가 된대요. 이게 뭘까요? 정신적인 건강.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인 역할과 규칙 등등. 아, 사회적인 역할 나오네. 이게 뭐죠? 사회적 건강. 자, 네 번째입니다. 상해나 장애가 없으며 동시에 생리적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대. 항상성 유지되고 있는 상태. 뭘까요? 신체적 건강. 자, 한때 한번 들어가려고 하다가 말았던 거 5번입니다. 개인의 직관적인 판단, 정신적 초월의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인 상태로 자기 만족을 경험하는 막 쭉 읽다 보면 뭐 생각하세요? 영적 건강 생각하셔야 돼.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했고요. 8번도 마주 정리합시다. 리벨 클락. 자,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 비병원성. 이런 건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이제? 자, 병인 자극 형성, 초기 병원성기. 그 다음이 불연성, 또 하나, 현성, 또 하나, 재활. 자, 예비적 조치입니다. 비병원성기 하면은 적극적 예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적극적 예방. 건강 증진. 건강 증진. 그러면 초기 병원성기는 소극적 예방. 다른 말로는 질병 예방.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기 발견. 그리고 질병 단계에서는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그 다음이 재활. 앞 2개 묶어서 1차, 가운데 2개 묶어서 2차, 마지막은 3차. 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다시 봅시다, 이제.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하세요. 정신이 좀 없으실 거야. 자, 13번이에요. WHO의 대표적인 보건지표 3가지. 이건 뭐 당연히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거. 뭐죠? 보통 사망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조사망률. 그리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 답은 1번이고요. 자,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연습합시다. 자, 14번. 라논드의 보고서에서 건강결정 요인. 몇 개 얘기했어요, 라논드? 4개 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생활습관. 몇 퍼센트? 50. 그럼 보건의료 제도는요? 10. 생물학적 요인은 20. 그 다음에 환경은 20. 네, 답은 3번이에요. 자, 15번이에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올바른 거. 자, 개인적인 영향,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 정치적 영향.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걸로 접근해 들어갈지 잘 모르겠죠? 근데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응? 몰라요? 그것도? 예, 이 유형을 보셔야 되겠다, 그럼. 자, 13번은 좀 이따 할게. 여러분 쉬는 시간에 좀 답을 달아주시고요. 자, 15번 보세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모두 7개가 있어요. 7개가. 일단 유전적인 거요. 그리고 환경적인 거. 그리고 개인의 행동 요인, 습관적인 거. 문화적인 거, 사회 경제적, 정치적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문화적인 요인이 왜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문화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응? 혹시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나름대로의 습관, 문화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해인사회 초등학교에 있을 때 얘네들은 되게 몇 명 안 되긴 하는데 얘네들 다치면 보건소에 안 와요.
보건실에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와?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다치고 막 피가 절절 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산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들쥐똥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 들쥐똥을, 금방 싼 똥을 밥풀에다 으깨갖고 이렇게 바르면 이게 고름이 없어져요. 그렇죠? 되게 신기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러고 말도 안 돼. 그런데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나도 들쥐똥을 이렇게 찾는 거야. 어디 혹시 있을래나. 예,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것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보건의 전달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외우면서 그러니까 그냥 느낌으로.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개인적 영향 들어가고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다 들어가요.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치적인 건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이 좀 별로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